안녕하세요. 잠시 달밤입니다. 오늘은 지금 준비하는 이직,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이미 와 있습니다. 카드 뽑는 과정이 궁금하시면 영상 뒷부분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뽑아주세요. 번호 공개할게요.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 이 이직 정말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지금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이 아니죠. 내 미래와 내 커리어를 건 정말 절박한 질문일 거예요. 지금 회사를 나가는 게 맞을까? 이렇게 고생해서 준비하는데 정말 괜찮은 결과가 있을까? 그런 수많은 고민과 한편의 기대감을 안고 이 카드를 뽑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딩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타로의 아주 현실적인 답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이직운 전체를 감싸고 있는 큰 그림부터 볼게요. 염소자리 신월.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좋은 카드예요. 이건 그냥 잘 될 거예요 같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하늘이 딱 보고 있다가 너 정말 고생한 거 안다. 이제 상 받을 때가 됐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느낌이랄까요. 퇴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도 꾸역꾸역 자격증 공부했던 거, 주말에 남들 놀 때 혼자 카페에 가서 포트폴리오 만들었던 거, 어색한 거 알면서도 어떻게든 네트워킹 모임에 나가서 얼굴 비쳤던 거, 그 모든 시간들을 하늘이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노력을 담보로 한 약속된 보상이니까 일단 마음속에 큰 확신 하나는 품고 가셔도 좋아요. 그러면 이 좋은 기운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여러분의 그 노력은 곧 정말 괜찮은 아주 현실적인 새 기회로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통장에 돈이 찍히는 것 같은 아주 구체적인 제안이에요. 예를 들면 여긴 정말 가고 싶다 하고 찜해뒀던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헤드헌터가 여러분의 경력을 보고는 지금 연봉보다 훨씬 좋은 포지션을 제안해오는 그림이죠. 이 기회는 여러분의 커리어를 최소 한 단계, 어쩌면 두세 단계는 점프시킬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알찬 성장의 씨앗이에요. 더 좋은 건 뭐냐면 그 기회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마법사 카드는 여러분이 이직에 필요한 능력, 경험, 재능, 심지어 운까지 다 갖췄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의 질문이 어젯밤에 내가 이거 나오겠다 싶어서 준비했던 질문이랑 똑같이 나오는 그런 상황 있죠. 혹은 실무 테스트를 봤는데 내가 제일 자신 있었던 프로젝트랑 너무 비슷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질문에도 어떤 과제에도 막힘없이 여러분의 실력을 증명할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괜히 쫄지 말고 자신감부터 챙기세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기회는 기존의 성공 공식을 깨는 조금은 낯선 길을 통해서 올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래도 회사는 여기 정도는 가야지, 안정적인 게 최고니까 무조건 공기업 같은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정해진 길만 보고 있다면 진짜 여러분을 위한 대박 기회를 눈뜬 채로 놓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성공은 요즘 업계 판도를 바꾸고 있는 실력 있는 스타트업, 조직 문화가 수평적이라서 개인의 성장을 미친 듯이 밀어주는 강소기업, 아니면 아예 회사를 나와서 여러분의 전문성으로 프리랜서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나만의 길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낡은 지도는 이제 버리세요. 여러분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용기가 필요할 때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리딩에서 이 카드가 제일 무섭고 가장 강력한 경고예요. 여러분은 능력도 있고 기회도 주어지는데 스스로와 맞지 않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위험 앞에 놓이게 될 거예요. 분명히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엄청나게 갈등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연봉이나 복지는 솔직히 좀 아쉽지만 일이 너무 재미있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이 있는 길. 다른 하나는 하는 일은 따분하고 조직 문화도 답답할 게 뻔하지만 당장 연봉을 1,000만 원 더 주고 명함도 번듯한 길. 바로 이때 주변 사람들 시선이나 안정적이어야 해 라는 두려움 때문에 후자를 선택하는 순간 그건 여러분의 모든 잠재력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영혼을 파는 계약이 될 거예요. 이 선택의 실패는 단순히 연봉 협상을 좀 잘못했네 그 수준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갈려나가는 듯한 불협화음을 만들게 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 앞에서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위험이 있는 걸까? 여러분의 무의식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그 열정과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목표는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싶다가 아니라 일단 지금보다 연봉만 높으면 돼. 지긋지긋한 야근만 없으면 어디든 좋아. 같이 무언가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렸을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내비게이션에 부산 해운대라고 목적지를 찍어야 하는데 그냥 여기서 탈출 버튼만 누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아무 고속도로나 일단 올라타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길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판단력은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흐려져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내 실력을 몰라주던 그 거지 같은 팀장한테 보란듯이 성공해서 보여줘야지 하는 복수심. 그때 부당하게 평가받았으니까 이번 이직으로 어떻게든 돈으로 보상받고 만다 라는 조급함이 남아있는 거죠. 이 상처받은 마음이 이성적인 깨달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정말 나에게 맞는지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과거의 상처를 보상해줄 수 있는가 라는 감정적인 잣대로만 모든 걸 판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까? 카드가 명확하게 답을 해주는데 내 품에 안겨라 라는 카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좋은 회사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좀 제발 멈춰 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맡기라는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채용앱 새로 고침을 하고 친구가 이직 성공했다는 것에 조급해하고 그런 마음을 일단 좀 멈추세요. 거친 파도 속에서 살겠다고 허우적거리면 더 가라앉지만 오히려 힘을 빼고 몸을 맡기면 물 위에 편하게 뜨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완벽한 회사를 찾아내고 말겠어 라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의 직관과 운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도록 그냥 길을 터주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힘을 빼고 여러분의 직관을 믿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 여러분이 자신에게 꼭 맞는 길을 선택했을 때 그곳은 여러분에게 상상 이상의 풍요와 만족감을 안겨줄 약속의 땅이 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월급이 오르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더 이상 지옥 같지 않고 회의 시간에 내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 동료들이 존중해주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가는 경험. 퇴근 후에 녹초가 되는 게 아니라 아 오늘 하루 정말 보람 있었다 라는 기분 좋은 피로감을 느끼는 거. 일과 삶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올바른 선택을 위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구체적인 지침 2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리더가 되어야 돼요. 부모님 조언, 친구들 자랑, 사회적 기준 이런 거는 다 참고만 하세요.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직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촉을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관은 번지르르하게 말하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쎄하고 직원들 표정이 하나같이 어둡다면 그 느낌을 믿으셔야 돼요. 이 회사의 비전이 정말 내 심장을 뛰게 하나? 여기서 일하는 3년 후의 내 모습이 그려지나?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답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찾으세요.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 다움을 감추지 않고 100% 드러낼 때 찾아옵니다. 면접이나 연봉 협상에서 회사 입맛에 맞추려고 여러분의 개성이나 특별함을 숨기지 마세요. 만약 면접관이 여러분이 하는 독특한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을 때 그냥 취미로 하는 겁니다 하고 겸손하게 굴지 마세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익혔고 이 경험이 귀사의 이 부분에 분명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연결시키세요. 여러분의 그 남다른 점, 그 똘끼를 알아보고 존중해 주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을 평범한 부속품으로 만들려는 곳은 여러분이 갈 길이 아니에요. 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의 이직 성공을 위한 마지막 조언이에요. 가야 할 길을 찾았다면 거기서 쭈뼛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 여러분이 회사에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특히 연봉 협상할 때 알아서 잘 챙겨주세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이 정도를 원합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요구하세요. 여러분의 빛을 숨기지 말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자, 이직 과정 당연히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서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최종 면접에서 고배를 마실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역시 난 안 돼 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기는 나랑 안 맞는 곳이었나 보네. 더 좋은 데 가려고 이러나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내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이 긍정적인 믿음을 잃지 않는 게 그 어떤 스펙보다 중요해요. 여러분의 그 좋은 에너지가 결국 가장 좋은 기회를 자석처럼 끌어당길 거예요. 자, 1번님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직 성공 가능성 매우 높아요. 여러분의 노력은 이미 보상받을 준비가 끝났고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잡을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성공은 남들이 보기에만 번듯하고 내 영혼은 갈아 넣어야 하는 길이라는 치명적인 함정을 피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조금은 낯선 길을 선택할 때만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과거 직장에서 받은 상처나 보상 심리는 이제 그만 놔주시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여러분의 순수한 열정을 되찾아야 돼요. 남들 기준이 아닌 여러분의 촉을 믿고 여러분의 특별함을 단점이 아닌 무기로 여기고 당당히 드러내세요. 그럼 이직은 언제 될까? 카드를 보면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 펜타클 에이스와 마법사 카드가 보여주듯이 그 기회는 이미 여러분 바로 옆에 와 있거나 곧 도착할 예정이거든요. 성공의 타이밍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여러분의 영혼이 원하는 진짜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끝내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이직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여러분의 그 엄청난 잠재력을 스스로 믿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다운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이 카드들이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눈부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요. 자,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 이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설레임보다는 한숨부터 나오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거기도 똑같이 힘들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 훨씬 더 크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내 에너지만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근본적인 물음 앞에서 이 카드를 뽑으셨을 겁니다. 오늘 리딩은 바로 그 지친 마음에 건네는 타로의 따뜻하지만 때로는 아주 단호한 처방전이 될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이직 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부터 볼게요. 물병자리 신월, 상황에 사랑을 가져오세요. 이 카드는 여러분의 이직 성공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스펙을 쌓고 싸우는 데 있지 않다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하늘은 여러분에게 제발 너 자신부터 좀 사랑해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 자체에 대한 애정,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이걸 회복하라는 거죠. 이건 이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직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180도 바꾸라는 첫 번째 신호예요. 그럼 이 나를 사랑하는 여정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펼쳐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카드예요. 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쳐갈 뿐이고 번아웃이 너무 심하게 와서 나를 돌볼 시간은커녕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상태. 회사에서는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일만 반복되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직을 준비하는데 솔직히 이 준비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짐처럼 느껴지는 그야말로 고갈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가 놀랍게도 스펙 쌓기나 자소서 첨삭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입니다. 이 카드는 혼자 골방에서 끙끙 앓는 걸 멈추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때 숨통이 트인다고 말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회사 욕이라도 실컷 하면서 다 털어놓는 거.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는 스터디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거. 혹은 너는 뭘 해도 될 놈이야 라고 믿어주는 옛 동료와 커피 한잔 하는 거. 바로 이 사소한 연결과 공감의 순간들이 방전된 여러분의 배터리를 채워주는 첫 번째 충전기가 될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조금씩 회복할 때쯤 여러분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와요. 이 심판카드는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정한 소명을 깨닫는 극적인 순간을 의미해요. 이건 그냥 저 회사 연봉 더 높네 하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에요. 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영혼 없이 일할 수는 없구나.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이런 거였어 하는 머리가 띵해지는 거대한 깨달음이 찾아오는 거죠.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여러분의 영혼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야, 이제 그만하고 진짜 네 인생 살자 하고 소리치는 거랑 같아요. 하지만 이 엄청난 깨달음 이후에 갑자기 길이 뻥 뚫리진 않을 거예요. 이 카드는 결정적인 한 방을 앞두고 일이 갑자기 지연되거나 막히는 답답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종 합격 발표가 계속 미뤄지거나 거의 다 된 줄 알았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엎어지는 시기죠. 이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 같은 거예요. 하늘이 일부러 브레이크를 걸면서 너 정말 이 길이 맞다고 믿어? 이래도 갈 거야? 하고 여러분의 진심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걸까? 여러분의 무의식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넘치는 에너지를 완전히 잘못된 곳에 쏟아붓고 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의 이직 동기는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서가 더 커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일단 이력서부터 100군데 뿌리고 보는 식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시동 꺼진 차를 뒤에서 혼자 끙끙대면서 밀고 있지 않은지, 힘은 힘대로 들고 차는 1cm도 나아가지 않는 딱 그 상황인 거죠.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이 진짜 가야 할 운명의 길을 무시하고 머리로만 계산된 잘못된 계획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나이엔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지. 무조건 안정적인 이런 회사에 가야만 해. 라는 자기만의 틀에 갇혀서 우주가 보내는 다른 신호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즉 내비게이션은 부산으로 가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여러분의 머리는 아니야. 서울이 더 안전하고 확실해. 하면서 억지로 핸들을 반대로 꺾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부에서 충돌이 나고 차가 앞으로 나아갈 리가 없죠. 그럼 이 꽉 막힌 상황을 어떻게 뚫어야 될까? 이 카드가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따라가지 말고 개척하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길, 뻔한 채용 공고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에 여러분이 원하는 완벽한 회사가 없다면 여러분이 직접 그런 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게 꼭 창업해라 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무를 회사에 먼저 제안해 볼 수도 있고 여러 회사를 상대로 여러분의 전문성을 파는 1인 기업가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남의 판에서 게임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새로운 판을 짜라는 메시지예요. 만약 이 조언을 무시하고 계속 낡은 방식으로만 문을 두드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 음의 역방향, 이건 경고 카드예요. 음의 에너지는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수용하는 힘을 말해요. 근데 이게 뒤집혔다는 건 여러분이 계속해서 억지로 밀어붙이고 문을 두드리는 양의 에너지에만 의존해서
결국 완전히 탈진하고 모든 흐름이 꽉 막혀버릴 거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 없이 그저 의미 없는 싸움만 계속하다가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만의 길은 어떻게 개척할 수 있을까? 여기 두 가지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내면의 전문가를 깨우세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가진 섬세한 감각, 깊이 있는 직관, 그리고 일에 대한 아름다운 헌신을 존중하라고 말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뭔가를 더 깊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장인이 되세요. 여러분의 그 깊이와 전문성을 알아봐주는 곳, 혹은 그런 판을 직접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리고 제발 절대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족을 불러 모으세요. 앞서 나온 3 오브 컵스 카드와 정확히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비전에 공감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영혼의 동료들, 즉 내 편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첫 고객이 될 수도, 든든한 동업자가 될 수도, 혹은 결정적인 기회를 물어다주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을 위한 최종 조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이건 단순히 회사를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커리어 자체를 완전히 새로 디자인하고 여러분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문이 열리는 거랑 같아요. 근데 그 거대한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외쳐야 됩니다. 나를 갉아먹던 과거의 방식에 아니오. 내 영혼과 맞지 않는 길에 아니오. 그리고 이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는 바보 같은 생각에 아니오 라고 외쳐야 돼요. 새로운 것을 담으려면 먼저 낡고 깨진 그릇을 버려야 됩니다. 그 과감한 노가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2번님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직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은 기존의 낡은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여러분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번아웃에 시달리는 건 에너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동 꺼진 차를 혼자 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해결책은 놀랍게도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혼자 애쓰지 말고 내 편과 연결돼서 에너지를 먼저 충전하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진짜 소명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후에 잠시 답답한 정체기가 찾아와도 그건 더 크게 날아오르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일 뿐이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이직의 시기는 여러분이 언제 노라고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모든 낡은 것들에 단호히 노를 선언하고 내 영혼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멈춰있던 여러분의 세상이 다시 맹렬하게 굴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이 꿈꾸는 그 길을 직접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는 리더예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랄게요. 저와 이 카드들이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용기 있는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 정말 애쓰고 있는데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는 그 기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혼자 걷고 있는 기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실까요? 이직하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데 상황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내 노력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서 서럽고 앞으로 가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벽이 자꾸 나를 막아서는 것 같은 그 절망감, 제발 이 터널 좀 끝나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함으로 이 카드를 뽑으셨을 겁니다. 오늘 리딩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벽의 정체가 뭔지,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는 이 사슬을 끊어낼 열쇠가 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핵심 열쇠부터 볼게요. 처녀 자리 신월, 지금은 받기보다 줘야 될 때. 이 카드는 지금 여러분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연봉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뿐일 거예요. 지쳐 있으니까 당연해요. 하지만 하늘은 역설적인 해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능력으로 어딜 가면 가장 잘 써먹을 수 있을까? 나의 이 전문성으로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관점을 180도 바꾸라는 거죠. 이게 무슨 너만 희생하고 헌신해라 이런 숭고한 뜻이 절대 아니에요. 꽉 막힌 하수구를 보세요. 거기서 뭔가 끄집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강력한 물을 쏟아부어줘야 막힌 게 뻥 뚫리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의 재능을 줄 곳을 찾을 때 막혔던 돈과 기회의 흐름이 뚫리기 시작할 거라는 신호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솔직히 제가 미리 카드를 뽑았잖아요. 카드가 전부 다 뒤집혀서 나왔습니다. 이건 타로 리딩에서 정말 드물게 나오는 강력한 신호예요. 지금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 그야말로 사방이 막힌 총체적 난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성공이 아니라 현타와 좌절감 뿐이었죠. 밤새 만든 기획안이 상사의 이름으로 올라가거나 내가 한 공을 다른 사람이 낼름 가로채는 경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나만 쏙 빠지는 경험, 이직 시장에서도 이 정도 경력이면 괜찮겠지 했는데 계속 면접에서 미끄러지면서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에 자존감은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간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는 저글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공을 다 떨어뜨리기 직전이에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죠. 당장 먹고 사는 생계 문제, 이직 준비, 현재 회사 업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 사이에서 허우적대면서 결국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도 멘탈도 거의 방전 직전인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고통의 핵심이에요. 이곳은 지옥인데 저 밖은 더 지옥일까봐 무서워하는 마음. 이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거, 더 나은 것으로 가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낡고 썩은 항구에 서서 저 배를 타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저 배를 탈 자격이 있을까 하는 무력감이 여러분의 발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고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이 세웠던 인생 계획은 전부 다 빗나갔어요. 이 회사에서 3년만 버티면 대리로 승진하고 그 다음엔 어디로 이직해야지 같은 여러분의 계획표는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요. 분명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약속들이 전부 신기루처럼 사라진 기분. 이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조차 막막한, 희망이 불씨마저 꺼져가는 깊은 정책이에요. 대체 왜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옴짝달싹 못하는 구덩이에 빠지게 된 걸까? 여러분의 무의식이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외부적인 문제의 진짜 뿌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깊은 불신, 바로 자기의심이에요. 역시 난 능력이 부족해. 네가 그럼 그렇지. 네 실력으로 어딜 가겠어. 하는 목소리가 24시간 내내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되는 거랑 같아요. 그 목소리가 바로 여러분의 발목에 채워진 가장 무겁고 벗기 힘든 족쇄예요. 이 자기의심이 여러분의 희망을 좀먹고 앞으로 나아갈 모든 용기를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강한 싸움을 피하고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거절하거나 화내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고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꼭 참으면서 가짜 평화를 유지하고 있죠. 싫은 소리를 못하는 착한 사람병이에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화로울지 몰라도 속에서는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지 하는 자책감이 여러분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골마 터진 상처를 수술하지 않고 그 위에 계속 반창고만 덧붙이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이 지독한 상황은 대체 왜 나에게 일어난 걸까? 업보적 관계. 이 카드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은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성장을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졸업시험 같은 거라고 말해줍니다. 업보라는 단어가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건 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레벨업을 위한 퀘스트에 가깝습니다. 혹시 이런 패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 직장에서도 혹은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상처받고 무시당했던 경험 말이에요. 여러분을 유독 힘들게 하는 그 상사나 회사는 이 지긋지긋한 패턴을 이번 생에서 끝장내기 위해 나타난 존재들이에요. 마치 게임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깨야 하는 보스 몬스터랑 같은 거죠.
이 보스는 여러분을 좌절시키려고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레벨을 다음 단계로 올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 이 졸업시험을 계속 외면하고 지금처럼 버티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혼돈과 갈등의 역방향 카드가 나왔어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압력소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될 거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억지로 누른 이 혼돈은 결국 그 압력이 터져나가는 날에 극심한 번아웃, 우울증 혹은 원인 모를 몸의 병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지긋지긋한 업보의 고리 대체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자, 지금 당장 밖으로 향한 시선을 멈추고 여러분 내면의 가장 깊은 성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퇴근 후에 딱 10분이어도 좋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채용 앱을 닫고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는 뭘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를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진짜 가치는 뭐지? 여러분의 가치를 다른 회사 면접관에게서 확인받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여러분 안에서 먼저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내면에서 단단한 중심을 잡았다면 이제는 이 영혼의 계약을 오늘부로 끝내야겠다 라고 의식적으로 선언해야 돼요. 일기장에 쓰셔도 좋고 거울을 보고 말해도 좋아요.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피해자 역할을 맡지 않겠다. 나에게 상처 준 것들을 용서하고 나를 올감했던 자기의심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인공인 드라마에서 이 지긋지긋한 역할을 끝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 거대한 변화를 위한 마지막 조언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두렵고 벅차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이거 다 해낼 준비가 끝났다고. 여러분이 지금 이 카드를 뽑고 이 리딩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무력감과 달리 여러분의 영혼은 이 졸업시험을 통과할 모든 힘과 지혜를 이미 갖추고 있어요. 이 업보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과정은 단순히 직장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완전히 되찾는 대대적인 힐링 과정이 될 거예요. 늘 어깨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고 스트레스만 받으면 더부룩하던 속이 편안해지고 밤마다 잠 못 들게 하던 불안감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3번님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직이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졸업시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자기의심과 갈등 회피 패턴이 현실에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해답은 더 좋은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가서 스스로의 가치를 먼저 깨닫고 이 낡아빠진 영혼의 계약을 끝내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점을 뭘 얻을까에서 어떻게 기여할까로 바꾸는 순간 기적처럼 새로운 길이 열릴 거예요. 이직의 시기는 외부 상황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이 졸업시험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여러분을 올감했던 관계와 감정의 끈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달려있습니다. 그 결심의 순간 멈춰있던 식스 오브 소드의 배는 드디어 새로운 세계를 향해 항구를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준비됐고 이 여정의 끝에는 새로운 직업뿐만 아니라 되찾은 건강과 영혼의 자유라는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챕터를 넘기는 위대한 재탄생이에요. 여러분의 그 위대한 용기를 믿으세요. 저와 이 카드들이 여러분의 눈부신 해방과 재탄생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아마 주변에서 일 잘한다, 똑부러진다, 추진력 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스스로도 알고 계시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힘과 의지, 그리고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요.
하지만 어째선지 그 강력한 에너지가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고 엑셀만 밟는데 차는 헛바퀴만 도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그 알 수 없는 정체의 원인과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 카드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오늘 리딩은 바로 그 강력한 여러분의 전차를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고 여러분을 진정한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 내비게이션을 재설정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이직 과정 전체에 필요한 핵심적인 진단부터 보겠습니다. 하얀달,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카드는 다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 계획은 매우 강력하고 훌륭하지만 현재 그 방향과 방식에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이건 마치 시속 150km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데 핸들이 오른쪽으로 딱 1도만 틀어져 있는 거랑 같아요. 당장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1도의 오차 때문에 결국 여러분은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더 세게 엑셀을 밟는 게 아니라 잠시 차를 세우고 핸들을 바로잡는 그 작은 조정입니다. 이 조정이 성공과 실패를 가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먼저 여러분 안에는 전차를 모는 강력한 장군이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돌진을 해서 반드시 성취해내는 엄청난 추진력과 야망을 가진 모습이죠. 이번 이직 역시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고 만다는 강한 의지로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있고 실제로도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강력한 장군은 성문 앞에서 진격을 멈추고 망설이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최악의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우유부단함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현재라는 안전지대에 머무려고 하는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 회사에 합격하고도 어디가 최선일지 너무 많은 정보를 비교 분석하느라 결정을 미루거나 지금 회사를 당장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새로운 곳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지원서 쓰는 것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가고 싶은 곳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별 카드처럼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순수한 희망과 이상적인 비전이 있어요. 단순히 월급날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뜰 때 설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 내 재능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 자체에서 깊은 보람과 치유를 얻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가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북극성이자 최종 목적지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전차를 멈춰 세운 장애물의 정체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저 높은 별을 향해 가고 싶어서 울부짖는데 여러분의 현실은 악마의 사슬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이 사슬은 끊어내기 힘든 물질적 보상이나 잘못된 믿음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내 영혼은 갉아먹히지만 그래도 이만한 연봉이 어디 있어 하면서 놓지 못하는 황금 수갑 혹은 이 회사 타이틀을 버리면 나는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 거야 라는 잘못된 명예욕일 수 있죠. 여러분은 그 족쇄가 나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주는 달콤한 안정감과 쾌락을 차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이토록 반짝이는 이상과 추악한 현실의 괴리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걸까? 여러분의 무의식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그 강력한 성공 의지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혐오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는 부족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깊은 믿음 때문에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타이틀 같은 외부 조건을 통해서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가치를 증명하려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애가 없으니까 영혼의 만족 대신 물질적인 보상에 집착하면서 사랑을 구걸하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은 성장에 반드시 따르는 고통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네, 그 악마의 사슬을 끊는 건 분명히 아플 거예요. 피가 날 수도 있어요. 익숙한 안정감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건 썩은 이를 뽑는 고통이랑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프지만 뽑고 나면 엄청난 해방감이 찾아오죠. 여러분은 그 성장통이 두려워서 썩은 이를 안고 계속 끙끙 앓는 쪽을 무의식으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독한 딜레마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 푸른 불꽃. 이 카드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번개처럼 내리꽂는 순간의 각성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혹은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모든 게 선명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아, 이 돈이, 이 명예가 내 행복을 단 1%도 보장해주지 않는구나.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어. 하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명료한 깨달음의 순간. 이 푸른 불꽃의 각성이 악마의 사슬을 단번에 태워버릴 유일한 열쇠예요. 그렇게 각성을 통해서 악마의 사슬을 끊고 별을 향해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기다릴까? 여러분이 마침내 도달할 곳은 내가 내 재능을 100% 쏟아부으면 회사도 나에게 100%의 존중과 보상을 돌려주는 아름다운 상호 존중 관계예요. 한쪽만 희생하거나 착취하는 악마의 계약 관계가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성장을 선물하는 이상적인 파트너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푸른 불꽃의 각성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꿈꾸는 그 별과 같은 직장이 어딘가에 완성된 채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그런 환경을 현실에 창조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런 회사는 없어 라고 단정을 짓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에 그런 회사는 정말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먼저 있다, 찾을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라고 굳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상에 맞는 회사를 적극적으로 찾거나 면접 과정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조직 문화를 당당하게 제안하고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을 창조할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고치 안에서 자신의 몸을 전부 녹여내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모든 갈등과 고통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아름다운 장미꽃 봉우리를 터뜨려서 활짝 피게 하려는 우주의 계획이에요.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일어나는 성장 과정임을 받아들일 때 고통의 의미가 바뀌고 해방이 시작될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의 위대한 여정을 위한 타로의 최종적인 조언입니다. 푸른 불꽃의 각성은 여러분이 머리로 애쓰고 정보를 찾을 때가 아니라 모든 생각을 멈추고 고요히 내면을 들여다볼 때 찾아와요. 시끄러운 잡음을 줄여야만 내 영혼이 보내는 진짜 주파수를 들을 수 있거든요. 하루 단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소음을 끄고 눈을 감고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해답은 여러분의 머리가 아닌 가슴 속에 있어요. 그리고 악마의 사슬은 생각보다 강력하고 달콤해서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천사들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절대 멈추지 말라고. 여기서 주저앉으면 다시 악마의 사슬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 별을 향한 여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길 수 있고 이겨야만 해요. 자, 4번 여러분,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직 성공 가능성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성공할 모든 힘과 가야 할 곳에 대한 비전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지 못하는 달콤한 물질적인 조건이나 잘못된 믿음이라는 황금 사슬에 묶여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상황을 타개할 열쇠는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관점의 조정과 순간의 각성이에요. 이 고통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명상과 같은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사실은 허상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의 순간 여러분을 멈춰 세웠던 모든 장애물은 힘을 잃을 겁니다. 이직의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언제 그 푸른 불꽃의 각성을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악마의 사슬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보다 별이 주는 진정한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는 바로 그 순간,
멈춰있던 여러분의 전차는 거침없이 여러분의 진짜 운명을 향해 다시 질주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위대한 힘을 믿고 거짓된 안락함의 유혹을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저와 이 카드들이 여러분의 눈부신 승리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자, 4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다녀갑니다.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든 이 공간으로 다시 들러주세요. 그럼 다음 리딩에서 또 뵐게요. 잠시 달밤이었습니다.